자, 일단은 이번 주에 성과도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주에는 한 개 업체가 추가돼서 총 32만 원의 매출을 추가를 했고요. 또 수익 인증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요번에 들어온 업체는 학원입니다. 그 중에서 공부방의 분야이고요. 정확히는 영어 공부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5월 12일 날 이렇게 문의가 처음 이 오픈 채팅을 통해서 들어온 모습을 보여드리고, 바로 당일에 상담을 통해서 계약까지 만들어낸 인증 내역입니다. 요즘에는 수익 인증이 필수적으로 중요한 부분이어서 이렇게 지난주 일요일에 업체를 하나 추가해서 요번 주에 이제 대행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인천 거맘에 위치한 영어 공부방입니다. 총 8건 선결제를 해서 32만원, 건당 4만원에 해당하는 32만원의 수익을 냈고요. 사실은 매출인 부분이니까 이게 제가 직접 일일이 다 작성하는 지금 시스템은 아닙니다. 원고 작가분을 섭외를 해서 그분에게 2만원을 제공해 해드리고, 나머지 부분을 이제 제가 수익을 내는 구조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5대5 비율로 지금 수익을 나눠가는 형태여서 실질적으로는 16만원의 수익을 거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부방 같은 경우는 주에 한 건에서 2건 정도 포스팅을 진행할 예정이고, 이제 막 신규 오픈한 이 공부방을 대상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미 한 개 포스팅을 발행을 했고요. 여기서 이 월 16만원을 이제 수익을 증가를 시켰다. 근데 현재 제가 이제 원래는 25개였는데 한 개 빠져가지고 이제 24개 업체가 됐는데 24개 업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업체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업체당 월 한 10에서 20만원 정도의 수익을 제가 만들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월 200만원 이상의 대행 부수입을 지금 벌고 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이제 모델은 사실은 이렇게 20개, 30개 업체를 부업의 형태로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아무래도 원고 작가를 섭외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직접 대행하는 형태로 원고 작성도 하고 포스팅, 키워드 선정, 그리고 사업 분석까지 여러분들이 직접 대행하는 형태로 지금 수익 모델을 구성을 해서 블로그 관리된 코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아마 최대 부업의 형태로, 직장인 부업의 형태로는 월 한 100만원 정도, 그리고 전업으로는 한 200만원 정도의 수익 모델을 가지고 지금 알려드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원 업종은 특징이라고 하면 특징인데요, 입소문 영업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꼭 온라인으로 마케팅 블로그를 통해서 영업을 하지 않더라도 한 개의 업종만 제대로 이 성과를 도출해내면 그 원장님들끼리의 어떤 네트워크가 굉장히 활발해서 다른 어떤 학원 원장님들을 소개를 아주 적극적으로 해주세요. 그래서 사실은 한 개만 제대로 뚫고 성과를 인증을 하면 다른 이제 학원의 연결은 아주 쉽다. 그래서 최초에는 아무래도 마케팅 블로그를 통해서 이 업체의 계약을, 학원 계약을 해야겠지만, 그 이후에는 성과를 냈을 때 입소문을 통해서도 충분히 영업이 가능한 업종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학원 마케팅 시장은 좀 큽니다. 이 학원 마케팅 시장이 커서 사실 여러분들이 뭐 어떤 업종으로 진행을 할까 이렇게 고민할 때 학원 업종 하나만 대행하는 형태로 해도 충분히 진행하실 수 있는 어떤 시장의 크기가 되고요. 그렇게 현재 진행하는 마케팅 업체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학원 쪽으로만 좀 집중해서 할 거야, 이러한 컨셉도 충분히 괜찮은 접근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전에 이제 학원 블로그 마케팅 업종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마케팅 대행을 원하는 수요는 아주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결국에는 키워드 수와 트래픽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다른 업종과 달리 이 학원 마케팅 관련된 키워드는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것을 바로 이제 보여드리면, 이렇게 키워드 도구에서 관련 키워드를 검색을 했을 때 내가 검색한 거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이제 키워드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뭐 여기에 보이는 학원 블로그 마케팅이나 예를 들어서 뭐 학원 마케팅, 학원 광고, 학원 전단지, 뭐 이러한 영어 학원 블로그,
영어 학원 바이럴 마케팅, 이러한 등등의 이제 트래픽은 뭐 대동소이 좀 차이가 있지만 굉장히 다양한 키워드가 있고, 그 자체가 이제 이 시장의 크기를, 이 마케팅 시장의 크기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업종과는 다르게 굉장히 키워드의 수가 다양하고 트래픽이 어느 정도 있다. 그래서 이 마케팅 대행을 원하는 수요는 아주 많다라는 게 이 학원 업종의 특징이고요. 하지만 지속 가능성이 낮습니다. 지속 가능성이 낮다라는 거는 어쨌든 마케팅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뭐 한두 달 가지고는 사실은 어려워요. 한 3달 이상의 꾸준한 포스팅을 진행을 해야지만 어느 정도 이제 원생 모집이나 이런 마케팅 성과가 가능한데, 사실은 업체 학원 특성상 그 정도의 어떤 인내심이 없는 편이 많고요. 또 그러한 지출을 굉장히 제한적으로 가져가는 편이에요. 그래서 학원 마케팅을 많이 진행을 해봤지만 장기적으로 진행하는 업체는 굉장히 드물다. 그래서 지속 가능성이 좀 떨어지는 한계점이 있고, 또 그만큼 마케팅 효과를 보기가 어려운 업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난이도가 있는 업종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수요는 많고, 또 한 번 성과를 냈을 때 연결되는 어떤 입소문 영업이 굉장히 활발하기 때문에 사실 성과만 도출해 낸다면 굉장히 수익적으로 크게 낼 수 있는 업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말하는 학원 키워드는 학원을 이제 맡았을 때 실제로 노출시킬 수 있는, 학원을 홍보하는 관련된 키워드를 봤을 때 반대로 적습니다. 이게 키워드나 이런 트래픽을 봐도 적기 때문에 사실은 이 상위 노출 형태의 블로그 마케팅은 조금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대체로 키워드의 형태를 보면 뭐 땡땡 영어학원, 땡땡 고등영어, 뭐 땡땡 중등영어, 땡땡 입시학원 형태가 많은데, 여기서 땡땡은 이제 지역이 들어가겠죠. 뭐 대치동 영어학원, 뭐 대치동 고등영어 이런 것처럼 이제 앞에 땡땡은 지역의 형태가 들어가는데, 대체로 이런 형태가 많고, 어떤 관련 키워드를 다 합쳐봐야 10개에서 15개 내외면 엄청 많은 거예요. 대체로는 10개 미만이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블로그 마케팅, 상위 노출을 통한 블로그 마케팅은 이제 사실은 효과가 좀 떨어지고요. 노출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학원 마케팅은 브랜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학원을 알게 되는 계기가 이 검색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다 라기보다는, 뭐 지나다니면서 이렇게 학원의 존재를 봤거나, 어쨌든 그 학원이 운영하는 어떤 커리큘럼이나 뭐 내부의 어떤 환경, 그리고 강사 뭐 이런 것을 이제 종합적으로 알기 위해서 검색을 하고, 그 검색을 통해서 관련된 정보를 얻은 다음에 이제 선택을 하는, 학부모들 입장에서 선택을 하는 그러한 이제 역할, 수단이 바로 이제 학원 블로그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검색을 통해서, 이 노출을 통해서 이러한 이제 마케팅 효과를 거두는 구조가 아니라, 그 학원의 어떤 소식과 정보를 담음으로써 어떤 신뢰도와 전문성을 높이는,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학부모들이 결정을 내릴 때의 어떤 판단 기준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학원 블로그 마케팅은 브랜딩이 필수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좀 난이도가 높아요. 어떤 키워드를 노출시키는 형태가 아니고 계속해서 컨텐츠 기획적인 부분이 필요하다 보니까 더 난이도가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시장이 크기 때문에 훨씬 더 수익적으로 높일 수 있는 어떤 업종이기도 하다. 이런 마케팅 업종, 이 학원 마케팅 업종에 대한 특징을 살펴봤고요. 그렇다면 이제 마케팅 블로그 운영으로 성과를 내는 방법,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첫 성과를 내려면 뭐 지인을 통해서 이렇게 첫 어떤 블로그를 대행할 수도 있지만, 뭐 그런 게 없다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마케팅 블로그를 운영해서 업체와 계약을 해야 되는데, 뭐 이전에 제가 이제 강의를 드렸던 부분과 뭐 방식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학원 어떤 마케팅으로 초점을 맞춰가지고 그것만 전문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면 사실은 막 찍어내는 어떤 그러한 글보다는 굉장히 입체적이고 브랜딩하는 어떤 글, 좀 더 전문적인 글을 통해서 신뢰를 사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방향인데,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이제 블로그 초보자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렇게 전문적으로 브랜딩하면서 이렇게 마케팅 블로그를 운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성과를 내는 것이 첫 번째로 중요하기 때문에
블로그 초보자들이 쉽고 빠르게 성과를 내는 방법은 역시나 이전에 제가 강의해드렸던 것과 같이 기계적 꾸준함을 가져가는 방식이에요. 기계적 꾸준함이라고 하는 것은 포스팅의 어떤 내용적인 부분은 약간 떨어지더라도 의도적으로 이제 횟수를 늘려서 포스팅 횟수를 늘리고 적절한 키워드를 삽입함으로써 노출을 시도해서 관련 유입을 만들고 거기서 문의와 계약까지 이끌어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기계적 꾸준함은 최소한 이제 주 3에서 5회 정도 포스팅을 진행해야 되는데, 이 전문 지식이나 어떤 방법을 잘 몰라도 다른 어떤 마케팅 블로그를 보면서 가공하여서 포스팅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블로그 관리 등에서 잘 모르더라도 다른 블로그 보면서 여기서 말하는 가공을 해서 포스팅하면은 충분히 성과를 낼 수가 있다, 이런 부분을 강조를 드리고, 여기서 말하는 새롭게 가공을 한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쭉 봤을 때 어떤 글의 내용 알맹이는 결국 하고자 하는 얘기는 같더라도 그 쓰는 방식, 표현 방식에 있어서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이제 가공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다른 블로그를 보면서 나도 이 내용을 써야지 가져다가 그대로 쓰는 형태가 아니라 알맹이는 같지만 다른 표현 방식으로 작성을 하시라는 거죠. 그게 새롭게 가공한다라는 의미이고, 그런 식으로 포스팅을 하면은 전문 지식과 방법을 잘 모르더라도 충분히 포스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제 가공은 복사 붙여넣기는 절대 하지 말고요. 짜깁기도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뭐 같은 문장의 앞뒤 문구만 바꿔서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가져오는 방식도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유사성이 생기면은 블로그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인데요. 유사성을 피하는 방식으로 가져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알맹이는 같으면서 다른 표현 방식으로 작성을 해야지만 블로그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블로그에 문제가 생기면 소위 뭐 누락이 발생할 수도 있고 저품질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매 강의 때마다 이제 강조드리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입문에서 잘 모르더라도 포스팅하면서 성과를 낼 수가 있는데, 그 글을 쓸 때는 중요한 것이 유사성 없이 새롭게 가공하는 형태로 글을 작성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좀 강조를 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학원 블로그 관리 이런 키워드를 검색을 해보면 한번 예시를 보여드릴 텐데, 기존의 블로그들이 쭉 노출되어 있을 거예요. 거기서 그냥 다 들어가보면서 일일이 하나씩 들어가 보면서 쭉 그냥 글을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이 내용 괜찮네 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좋은 소재들이 있을 것이고, 그것을 가져와서 글 소스를 가져와서 새롭게 가공하는 형태로 같은 알맹이이면서 다른 표현 방식으로 작성을 하시면 1시간이면 충분히 작성을 가능합니다. 예, 사진도 그냥 글감 사진 이용해서, 이것도 지난 영상에서 충분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1시간이면 충분히 작성하고, 이러한 기계적 꾸준함으로 주 3에서 5회 정도만 포스팅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업체 문의를 금방 받을 수 있고 단기적인 성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블로그 관리된 코칭 프로그램도 이러한 방식으로 기계적 꾸준함을 만들어내는 방법을 이제 계속해서 알려드리면서 트라이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은 노출이 손쉽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유입이 발생할 수 있고요. 거기서 이제 고객 문의까지 이어질 수 있다. 근데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학원 원장님들 입장에서 이 블로그 홍보글을 볼 때 이 사람이 전문가인가 아닌가를 사실은 분간해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블로그에 대해서 잘 모르시다 보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진짠가 가짜인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론 디테일하고 굉장히 전문적으로 글을 딱 보기만 해도 그렇게 쓴다면 훨씬 더 조금 더 전문성 있다 이렇게 느낄 수 있지만, 사실은 그런 것을 분간해내지를 못하기 때문에 노출만 시키면 마케팅 효과가 발생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것이 결국 본질적으로는 블로그 관리 대행과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업체를 실제로 맡아서 이제 블로그 대행을 하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원고를 작성하고 포스팅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마케팅 블로그를 운영하는 방식과 여러분들이 실제 업체 대행을 맡았을 때 원고를 작성하는 방법은 원리적으로 똑같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마케팅 블로그로 운영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결국에 업체를 맡았을 때
대행 연습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새롭게 강화한다. 이것을 굉장히 머릿속에 강하게 입력을 시키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 키워드의 어떤 선정 방법이나 이러한 선정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무래도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입문하는 초보자 입장에서 여기까지 사실은 실력을 기르기가 어려워요. 이 부분은 1년 이상, 2년 이상 데이터를 차곡차곡 쌓아가면서 경험적으로 얻어야 되는 데이터인데, 이거는 물리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냥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학원 마케팅 관련된 키워드는 학원 블로그 관리, 학원 블로그 대행, 학원 블로그 홍보, 이런 키워드가 있고, 세부 키워드에는 뭐 영어학원 블로그, 영어학원 홍보, 영어학원 마케팅, 뭐 수학학원 광고, 수학학원 블로그, 이런 형태들이 있다. 그래서 뭐 대체로 한 10개에서 20개 정도의 어떤 키워드가 있고,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키워드 도구만 잘 이용하고 이런 식으로 관련 키워드를 넣어서 조회하기를 누르면 충분히 관련된 키워드를 많이 찾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키워드를 잡아서 제목의 맨 앞에다가 삽입을 한 다음에 나머지 제목을 구성하여서 이제 본문 구성하고 포스팅하는 방식으로 노출을 시도하면 된다. 이와 어떤 디테일한 부분은 이제 지난 영상에도 다룬 바 있으니까요. 그래서 네이버 키워드 도구에서 직접 검색이 가능하고, 이러한 선정 능력에 대한 부분이 이제 난이도가 있다 보니까 제가 알려드리는 키워드만 우선적으로 삽입을 해서, 여기에서 세부 키워드는 변형이 가능하겠죠. 영어학원 블로그 광고도 가능하고, 영어학원 광고도 가능하고, 영어학원 마케팅도 가능하고, 이런 식으로 변형이 가능해서 훨씬 더 가지수와 패턴은 많다. 이런 거를 기억을 하시고, 이런 어떤 키워드가 있다라는 것만 기억하시고, 다 검색량 트래픽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목의 맨 앞에 배치를 시켜서 나머지 제목을 구성하는 이러한 방식으로 제목을 구성하고 포스팅을 하시면 기계적 꾸준함만으로도 충분히 노출을 시킬 수 있고 마케팅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원 업종의 어떤 특징 중에 하나가 객단가가 좀 높은 편이에요. 대체로 제가 진행하는 게 이제 포스팅 건당 3에서 한 4 정도 되는 업체들이 많은데, 학원 업종은 아무래도 브랜딩, 컨텐츠 기획적인 부분이 들어가다 보니까 포스팅 건당 4에서 5만 원 정도의 어떤 객단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 학원만 사실 맡아도 월에 어떤 꾸준하게 진행했을 때 40에서 50 정도, 뭐 주 2회 정도 진행한다 했을 때 50만 원 수준을 벌 수가 있고요. 2개 업체만 운영해도, 직장인 부업의 형태로 2개 학원만 운영해도 월 80에서 1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가능하다. 물론 이렇게 꾸준하게 포스팅하고 학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실 성과를 내어 드려야 되는 부분이 아주 중요한데, 그 부분은 뭐 추후 실무자 강의를 또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실무자 강의를 통해서 상담을 받으셔도 되고요. 어쨌든 성과를 내는 것은 여러분들의 역량이긴 하지만 제가 또 도움을 드리기도 할 테지만, 결국에 어쨌든 수익이 발생하면 여러분들이 책임을 지고 서비스 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성과를 내드리는 게 먼저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걸 사후 서비스로 충분히 도움을 드릴 것입니다. 그 부분은 또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 결국에는 사실 학원 마케팅을 통해서 성과를 내는 거, 원생 모집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만약에 성과를 발생을 시키면 이제 입소문 영업을 통해서 대행 수가 증가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저에게 배우신 어떤 파트너 분께서도 물론 이제 블로그를 보여드릴 건데요. 별도로 막 마케팅 블로그로 그렇게 포스팅을 많이 안 했는데도 2달 만에 8개 학원까지 운영을 하셨고, 계속해서 소개로 들어와서 저에게도 하나 이렇게 양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입소문 영업이 가능하고 바이럴 마케팅이 가능하고 성과만 낸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수익을 증진시킬 수 있기 때문에, 또 그에 따라서 전업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학원 마케팅은 성과만 낼 수 있다면 사실은 굉장히 메리트 있는 업종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학원 마케팅이 그만큼 어렵다라는 건데요. 포스팅 소재가 좀 부족합니다. 아무래도 뭐 인테리어, 뭐 청소, 세무사 이런 것처럼 고정적인 형태의 소재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딱 고정적으로 뭐 하면 뭐 한다 이런 형태가 없고, 컨텐츠 기획적인 부분이 중요하다 보니까
주로 학원 블로그에 담는 어떤 포스팅이 이제 최근 소식을 다룬다든가 뭐 성적 향상 사례 아니면 수업 특강 개설 이런 부분들을 많이 다루게 되는데, 이런 것들 모두가 이제 어떤 고정 형태로 포스팅을 진행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원장님과 학원 측과 소통을 통해서 소재가 뭐 있는지 물어보고 최근에 소식이 뭐 있는지 물어보고 계속해서 소통을 통해서 소재를 확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마케터 입장에서는 이 원장님이 주시는 자료와 정보에 따라서 의존해야 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마케터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운 지점에 해당한다. 그래서 대응의 한계점이 존재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컨텐츠 기획을 잘 한다고 해도 그거를 자료 요청했을 때 제대로 이 제공받을 가능성이 좀 떨어져요. 협조받기가 좀 어렵고, 물론 이거는 협조를 안 해주려고 안 하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원장님이든 뭐 담당자든 다 일이 많은 상태에서 이거를 또 정보까지 자료까지 챙겨주는 것은 이제 굉장히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거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이게 좀 어려운 지점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에 학원 내 소식과 정보를 입체적으로 사진과 함께 꾸준하게 이 포스팅을 해야지만 성과가 도출이 가능한데, 이러한 시스템과 구조 그리고 이러한 소통을 어떻게 관계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성과가 달라진다,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학원 측에서 제공하지 않더라도 그냥 단순 홍보글, 단순 뭐 교육과 관련된 글을 통해서 포스팅을 할 수도 있기는 해요. 또 그에 따라서 노출을 시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학원 마케팅은 노출을 통한 어떤 마케팅 효과를 보는 업종이 아니다 보니까 학원 내 소식과 정보를 위주로 다뤄야 돼요. 그래야 학부모들의 입장에서 훨씬 더 신뢰감을 느끼는 거기 때문에 단순 찌라시나 홍보글로는 장기적 진행과 성과 도출이 어렵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최대한 소통을 통해서 어떻게든 자료를 요청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제 그만큼 장점이 있다라는 거, 마케팅 시장, 학원 마케팅에 대한 수요가 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하기에 따라서 수익은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실제 사실은 아이든 학부모나 뭐 교육 관련 종사자 분들은 아무래도 이 학원 마케팅을 진행하기가 접근성이 있다 보니까 유리합니다. 그래서 특히 뭐 주부분들이나 집에서 이제 아이를 돌보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학원과의 어떤 접근성이 강하고 이것을 또 수요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 학원 마케팅에 접근하는 것이 아무래도 저는 유리하다라고 보고요. 학원 전문 마케팅으로 아예 빠지셔도 됩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업체를 맡게 되면 단순 뭐 기계적 꾸준한 포스팅에서 이제 실제 사례를 다룬 일종의 브랜딩 포스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업체, 학원만 맡는다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전문적인 포스팅이 가능하다. 일단은 성과를 내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그러한 이제 기계적 꾸준함을 갖추는 건데, 그러한 이제 좀 더 접근성 있는 대상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학원 마케팅을 진행한다면 훨씬 더 유리하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제 블로그 같은 경우는, 잠시만요. 이게 제 블로그인데, 저도 이제 학원 블로그 마케팅을 지금 4개, 5개 학원 정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카테고리를 보면은 이렇게 따로 학원 블로그 대행이라고 해서 카테고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총 발행한 건 12개밖에 안 돼요. 보면은 주기만 봐도 뭐 최근에 와서 이제 조금 발행하기 시작한 거지, 사실은 12개면은 뭐 하루에 1개씩 썼을 때 2주 정도면 금방 쓰는 양인데, 물론 저는 실제 사례를 다루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더 입체감 있는 브랜딩의 포스팅이 가능한 건데요. 그거랑 상관없이 일단 포스팅 개수가 적은데도 이 안에서 지금 5개 학원 정도까지 지금 개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포스팅을 하는 것이다. 지금 제목만 보더라도 앞에 키워드들이 다 다르잖아요. 이런 식으로 다양한 키워드를 넣어주면서 나머지 제목을 구성하고, 그래서 뭐 여러분들은 이렇게
굉장히 전문적인 포스팅이 어렵기 때문에 기계적인 기계적인 꾸준함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학원 블로그 관리라고 이렇게 검색을 해서 보면은 블로그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블로그가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보면은 뭐 이런 블로그 들어가 보면은 마찬가지로 알맹이가 별로 없어요. 뭐 봤을 때 뭐 이미지는 그럴듯하게 제작을 했지만 내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쓰더라도 이거보다 잘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쓰지 않는 그러한 형태의 블로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런 형태의 마케팅 포스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포스팅을 하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원고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가져가는 형태는 안 된다. 요것에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네? 이 알맹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와서 앞뒤 문구만 바꾸는 식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표현 방식으로 직접 가공해서 작성을 하시라는 거죠. 결국 하고자 하는 얘기는 같지만 표현 방식은 완전히 달라지는, 여러분들이 직접 작성하고 여러분의 목소리를 담는 그러한 문체로 새롭게 가공해서 쓰시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한 문단 가져오고 뭐 여기서 또 한 문단 가져오고 이런 식으로 쓰다 보면은 금방 한 개 포스팅을 작성할 수가 있다. 그래서 사진도 그냥 글감 사진, 무료 이미지 사용을 하면 되니까요. 크게 어려워하지 마시고 너무 전문적으로 쓰실 필요 없이 유사성이 겹치지 않는 새롭게 가공하는 형태로 꼭 블로그를 발행을 하시면 금방 단기적으로 효과를 내실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요분 같은 경우 아까 제가 이제 사례로 언급해드린 그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사실은 작년 11월 이후에는 활동을 안 하시는데, 이 마케팅 블로그를 운영하지 않더라도 여전히 이 학원 마케팅을 진행하면서 입소문으로 업체의 개수를 늘려 나가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성과 사례로 남아 계신 분인데, 보시면은 이분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굉장히 이 브랜딩적으로 막 홍보글을 잘 썼습니다. 기계적 꾸준함으로 쓰시지 않고 굉장히 알맹이 있는 글을 잘 쓰셨고, 이분 같은 경우는 교육 관련자였어요. 초등학교 교사 출신이고 이제 퇴직 후에 이렇게 굉장히 입체감 있고 전문적인 어떤 포스팅을 진행했는데, 아무래도 업계 관계자다 보니까 훨씬 더 디테일한 포스팅이 가능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방 이 업체 문의를 받으셨고, 또 마케팅도 아주 기깔나게 잘하셔가지고 이러한 따로 마케팅 블로그를 운영하지 않더라도 입소문 마케팅을 통해서 굉장히 활발하게 잘 진행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렇게 가능하고, 학원 마케팅 시장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에 따라서 확실히 성과는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업체 계약을 한 다음에 제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애프터 서비스, 사후 서비스로 충분히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걱정을 하지 마시고, 일단은 기계적 꾸준함을 통해서 성과를 내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학원 전문 마케팅만으로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 전업으로도 가능하고, 또 직장 다니면서 부업 형태로도 2개 학원 정도만 맡아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부분을 오늘 강조를 좀 드리겠습니다.